자, 이제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인데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먼저 이번 미사일은 어디서 어떤 미사일을 쏜 건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신석구 부장. 네, 오늘 아침에 북한이 원산, 김정은의 고향이죠. 원산에서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개를 발사를 했습니다. 네. 고도 2km 정도로 약 200km 정도 비행을 해서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 날 이제 선거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한 달 동안에 5번이나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5월 10일, 선거가 5월 9일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지금 빠르게는 이틀 간격, 길어봐야 일주일을 크게 넘기지 않고 5번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5번이 모두 다른 종류였고요. 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함 순항 미사일이라고 지금 신석구 부장이 설명을 해줬는데 김기호 교수님, 저거는 또 어떤 미사일입니까? 지대함이라 그러면은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함정이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함인데 여지껏 지금까지 한 거는 그 탄도 미사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건 순항 미사일. 이 순항 미사일은 쉽게 표현하면은 자기 힘으로 가는 건데 무인 제트 비행기다. 이렇게 쓰면 간단합니다. 탄도 미사일이 포탄처럼 포물선을 그리면서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서 로켓으로 추진해가지고 탄두만 날아가는 것에 비해서 이 순항 미사일은 이 몸체 자체가 끝까지 자체의 힘으로 가는 건데 통상 이번에 2km 고도였지만 약 30m, 15m로 비행하다가 함정을 가까이 갈 때는 3 내리 5m로 가기 때문에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전파 교란에도 안 해서 아주 소형 이 다윗 같은 조그만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다.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리앗은 지금 항공모함을 뜻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중동 전쟁 때 이집트가 이거 200톤이나 되는 소형 미사일정으로 2,000톤에 되는 이스라엘 구축함을 격침시켜버렸거든요. 그랬군요. 최근에 왜 항공모함이니 지금 우리 한반도 근해에서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도 여러 번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반드시 의도가 있고 그 미사일 종류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발사한 사거리 200km 정도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이 발사의 의도는 이번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항공모함을 물론 겨냥한 건 맞고요. 그저께 그 핵 추진 잠수함으로서 로스앤젤레스 엄청 큰 샤이엔 잠수함이 지금 부산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회담할 때 시리아 왜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그 잠수함이거든요. 지금 지난 히리졸브 훈련 때부터 칼빈슨이다, 레이건호다, 무슨 잠수함이다. 계속 와서 한반도 근해에서 하니까 오늘 사거리가 한 200km 가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근해 200km에는 얼씬거리지 마라. 니네 올 것 같으면 우리 이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맞는다. 그리고 저 5월 29일 날 발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스쿼드 2R로 썼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탑10에서 말씀드렸지만 스쿼드 계열인데 지대함 미사일이다.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판명하고 있거든요. 자, 신석구 부장.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번의 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 자, 뭔가 규칙과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북한하고 어떤 대화의 물꼬를 터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계속 엇나가는 거죠. 엇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종다기한 여러 가지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대화의 그 칩을 높이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지금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여러 가지 인사도 해야 되고 정책 구상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면 NSC 소집하고 마치 무슨 북한이 우리를 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또 계속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발사 실험을 한 달 정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상황을 계속 주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사일 발사도 그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타낸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관심병이라고 그러죠. 본인에게 누군가가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월 27일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3종 세트를 완성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지금 4번째, 5번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미사일 5종 세트가 지금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올 미사일이 더 있습니까? 이거 말고? 예, 이제 5종 세트에서 한 뭐 7종, 9종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더 종류가 다양하게 예, 나올 수 우선 있고. 거리별로 하는 건 우선 그 ICBM이 좀 남아 있는데 ICBM은 근데 예, 그건 강력한 제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피하면서 잠수하면서 쏴올리는 잠수함 SLBM. 탄도미사일 SLBM이라는 거 지금 약 3,000톤 막 구축하고 있으니까 네. 그건 이제 시험 현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5월 21일 날 발사한 북극성 2형 네. 저게 사실은 SLBM을 지상에서 발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 남아 있고 네. 북한이 하나 회심자원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소위 다탐두 미사일이라 그래가지고 다탄두 미사일이요. 예, MIRB라고 영어로는 그랬는데 네. 핵탄두를 10개나 20개를 동시에 나가게 해서 요격을 피하는 겁니다. 요격 자체를 할 수가 없겠군요. 예, 몇 개는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몇 개는 어렵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비로소 이제 핵 보유기라는 그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네. 나란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조금 제가 처음에 설명하면은 화성 12호는 5,000km로 괌, 네. 북극성 2호는 주일 미군, 또 KN-06은 지대공, 이번에 지대함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의 지원을 하와이서부터, 괌서부터, 일본 본토로부터, 또 부산항이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우리 신석호 부장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유화 시도 그리고 민간 방북 접촉도 승인을 할 정도로 지금 대화의 문을 열어놨는데 마치 우리 새 정부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집권 후 첫 NSC 주재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런 정부의 확고한 안보 태세를 믿고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했을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 NSC 소집보다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후에 직접 첫 번째 NSC 주재 회의를 연 것을 보면 뭔가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를 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지인 것 같습니까? 이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과거 우리가 10년 전에 햇볕 정책도 이론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네. 북한과 접촉과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인사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 정권과 같이 굳건하게 안보 뜻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네. 지지층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 측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요. 뭐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향만 틀면은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마구마구 쏘아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화가 되고 합리적인 정통성 있는 정권이 아니라 세습 독재로 정권을 갖고 있는 30대의 젊은 미치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결정한 이런 그렇죠.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NSC라는 그 큰 중요한 회의를 열면서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다음에 남한에서 NSC를 소집해가지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까? 아마 다 예상하고 있던 놀라지 않은 그냥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거든요. 네. 국방부도 항상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북한이 과연 무슨 대가를 치르게 우리 군이 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NSC도요, 처음에는 이 크루즈급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냥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를 하도록 했다라는 입장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ICBM급이면은 NSC가 소집되고 크루즈급이면은 소집되지 않고 뭐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저로서는 좀 의문이 가는데요. 네. 사실 누가 그랬더라고요. 안보실에 안보 프로가 없다. 네. 뭐 우스갯말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모기장 안에는 모기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ICBM 같은 게 우리한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이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당장 거리가 짧은 단거리 스쿼드 미사일과 올과 같이 나온 이 단거리 원래 이게 전에는 100km밖에 안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15m나 30m로 낮게 비행하다가 군함 이론이 가까운 데 와서는 3m 정도로 낮게 비행해서 레이더에 잡히기도 힘들고 그거에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2,000톤이나 이런 구축하면 바로 갈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사장님 너무 정말 저에게 가서 저 군인 출신을 뼈저린 말씀해 주셨는데 맨날 회의만 하고 우리 실제로 대비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한다는 사드도 뭐 환경펀다고 못 갖다 놓게 하고 네. 북한이 우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개인적인 판단의 발언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드, 방금 사드 얘기 나왔으니까 사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극성 2형 미사일 북한이 성공적으로 발사했을 때 사드가 기름이 없어서 작동이 중단됐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맞습니까?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난달 21일이었죠. 북한에서 북극성 2형을 발사를 했는데 네. 그때 사드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랬냐면요. 김천에 설치가 성주요? 성주에 설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220V 이런 게 아니라 고압 전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되지도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시를 대비한 발전기, 이 사드 전용 비상 발전기가 있는데요. 네. 이 발전기는 당연히 이 전용 기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출입하는 게 주민과 일부 단체들에 의해서 막혀 있으니까 네. 주한미군에서는 헬기를 이용해서 이 기름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때마침 이 기름이 제때 조달이 되지 못해서 네. 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했고 결국 사드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미사일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는 사드에서는 이런 걸 잡아내지 못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오늘 국방부에서도 브리핑으로 입장을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드 부지에 계속해서 헬기가 기름을 실어 나르고 있잖아요. 네. 보도도 네. 계속되고 있고. 네. 그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좀 간단하게라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드 레이더가 되게 고압의 전류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냥 전기가 아니라 물론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전기 시설은 있지만 그런 전기로는 안 되고 더 고압의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전기 시설도 없이 발전기가 있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좀 너무 서둘러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발전기가 이 전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장비를 해칠 수가 있다. 빨리 고압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게 우선이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거든요. 그 고압 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는 얘기고요. 네. 저게 왜냐하면 사드 레이더는 조기 경보 레이더하고 달라서 미사일의 궤적을 다 추적해갖고 요격을 하는 요격 레이더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 정밀한 X밴드 레이더라고 하거든요. 네. 그 계산과 복잡한 그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압 전기가 필요한데 사실 또 틀리는 말은 뭐냐 하면 저것이 비상시에 아무데나 긴급하게 이동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레이더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뭐 정지 작업을 해놓거나 환경평가를 해놓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전쟁 시에 이미 위험한 적 미사일 발사 지역에 있으면 바로 전략 수송기로 공수해서 네.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행기입니다. 네. 우리가 발전기 가동용 유리만 정상적으로 공급했더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이요. 오늘 대외 선전 단체를 통해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본을 공개적으로 위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뭐 네. 좀 아마
노동당 통전부 산하의 좀 그 유령단체 같은데요. 일본이 우리의 탄도 로켓들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엄살을 부리며 안보 불안을 극구 고취하는 것에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지금처럼 일본이 우리의 주먹 가까이에서 고약스럽게 놀아대다가는 일단 유사시 미국보다 먼저 일본 열도가 통째로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지금 좀 전에도 봤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도 5번 지금 미사일 실험, 발사 실험을 북한이 했고요. 작년 초부터 엄청나게 지금 수십 차례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가장 요란스럽게 반응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그거는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지나가던 열차도 세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네. 발사하고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각에는 아베 총리가 지금 정권이 약간 좀 그 내부 스캔들로 인해서 좀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내부 정치를 좀 이용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괘씸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네네. 그러한 것에 대한 반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